자, 아까 우리가 거기 분류를 봤는데 분류가 이제 거기 역사적인 발전 과정이죠. 두 번째가 뭐라 했어요, 이거. 그 측량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 세 번째 넘겨보시면 등록값에 대한 분류입니다. 등록값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등록값에 대한 분류는 말 그대로 뭐예요? 공부에 뭐 할 때? 등록을 할 때. 자, 우리는 2차 지적과 뭐가 있어요, 이거? 3차 지적이라 하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토지가 있고 우리가 뭐예요? 대장에 등록하려고 그러면 만약에 이 수평면상의 값만 공부에 등록해요. 자, 이 토지 위에 만약에 이 금이 만약에 지하 강물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다가 토지 대장에 뭐예요? 금이 붙였다 쓰질 않아요. 절대 항상 이 수평면상의 값만 공부에 등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2차 지적이다. 2차 지적. 입체 지적이 아니라는 게 위아래 입체로 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우리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경사진 임야의 면적값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 우리나라는 절대 뭐예요? 입체 면적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항상 무슨 면적이에요? 수평면적. 항상 이 수평면적입니다. 그 다음에 측량하더라도 입체 측량 안 합니다. 항상 뭐예요? 수평 측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가 만약에 전이고 이 전이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KTX 고속 철도가 지나갑니다. 철도. 자, 그러면 이 철도 용지는 공중에 있는 거죠. 이 땅이 철도 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이 수평면상의 공부에 자, 이 값만 등록합니다. 전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측량 기사 시험에 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어디 제3한강교 밑을. 이 제3한강교의 지목이 뭐냐 하면 이 제3한강은 어디 위에 있는 거니까 하천 위에 있죠. 그러니까 지목이 뭐라는 얘기예요, 이거. 하천이다는 점. 이걸 응용하면 여러분 민법에도 만약에 응용할 수 있는데 민법에 구분지상권이 있어요. 구분지상권. 이 구분지상권이라는 건 땅 지표면상 뭐예요? 위아래 있죠? 땅 밑에 지하철도라든가 어디에 그 위에 건물 있으면 건물이 아니라 건물 위쪽에 뭐예요? 공작물을 있죠? 광고탑 같은 거 세우려고 구분지상권 이용해. 그럼 여러분 혹시 민법 배울 때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도면내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아예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구분지상권 배우긴 배웠죠. 그럼 여러분 생각에 그 구분지상권 등기할 때 도면을 그려낼 것 같아, 안 그려낼 것 같아? 지금 배우는 게 안 그려낸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 공중이하고 땅 우리는 수평면상이 우리 수평지적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구분지상권 문제 나오는데 도면 그려낸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우리는 무슨 지적이니까 수평이니까 그림을 그대로 수평면상의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림을 언제 내냐면 이 땅이나 건물이 있을 때 이 땅을 전부를 이용하는 거야, 이 땅 일부를 이용하는 거야, 이거. 일부만 이용할 때 어디를 이용하는지 그림을 그려라는 얘기지. 절대 구분지상권은 그림 그린다 안 그린다. 우리는 무슨 지적이니까 수평지적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적인 걸 이해하라 그런 얘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무슨 지적이라고 수평이에요. 수평이다 이렇게 보시면. 잘하셨어요? 네, 잘했죠. 아니 옛날에 뭐 그거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 침 놓고 이런 거? 아니 그건 아니죠. 뭐 할아버지한테 배웠다든가 뭐 그런 게 있는지 알고 물어봤어요. 아니 왜냐면 여러분 그 자기 나름대로 다 그 소질이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아마 옛날에 태어났으면 지금 그쪽에서 일을 할 텐데 지금 안타깝습니다. 아니 지금 어떤 집은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냅니다. 학교를 안 보내고 어렸을 때부터 노노맹자 한문을 가르쳐 왔고요. 걔는 그래서 17살하고 15살 뭐 이 두 아이가 우리나라의 그 은평동이가 어쩌고 가면 저희가 있답니다. 고정 문화원이죠. 고전 번역 문화원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를 취직시켰어요, 거기. 그 최연소로 붙었습니다, 최연소. 그럼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무슨 뭐 초연과라든가 그런 저기들이 그 양주동 박사님이 해석을 했잖아요, 그게. 그랬잖아요. 그 남이 다리가 2개고 내 다리가 2개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아이들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돼 안 돼? 이상한 얘기 하잖아요. 무슨 핵 뭐라고 얘기하고 막 그래갖고 헷갈리잖아, 지금. 그러면 옛날에 양주동 박사님이 해석한 거 갖고 그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렇게 똑같이 해석할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또 직업적으로 갖는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영어 수학이 싫어서 뭐 한 거예요, 지금? 한문 공부해갖고. 그런데 취업하고 그러니까 꼭 뭐예요? 아이들이 개발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자질이 있어요. 잠재력이 있고. 그래서 어느 학원에, 여러분 여기 일산에 옛날에 그 17살 먹은 고2 아이가 그 최연소를 합격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학교에서는 꼴등이에요. 학원에서 학원 오니까 옆에 그 180에 예쁘게 생긴 오빠가 막 더 착하라고 잘생겼다고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애가 이 삘이 받았어, 갑자기. 동기부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오빠한테 잘 보여야 돼. 오빠가 너무 멋있으니까. 그래서 공부했는데 그래서 붙었어요, 이렇게 최연소로. 그래서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특차 전형으로 갔습니다. 사실 얘기하는 거, 팩트 얘기하는 거지. 여기 여기 일산역이에요, 거기. 그 화정역 있죠? 그쪽 어디 학원에서 그랬어요. 그 옛날에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꼭 그 학교에서 꼴등하더라도 걔는 학교에서 꼴등이야. 근데 공인중개사는 붙었어. 신기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애들은 잠재적 능력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공부하는 애들 데리고 와보세요. 몰라요, 그건. 여러분보다 먼저 붙을지 모르니까, 그 모르는 일이지. 자, 하여튼 우리는 무슨 지적이라고? 이 수평입니다, 수평지적이다. 그 다음에 거기 등록 의무에 관한 분류에서 우리는 그 적극적, 소극적 나오죠?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땅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이 중국은 하나마나 중국은 인구 파악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항상 소유자가 신청하는 건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라고? 땅이 작으니까 그 살림하려면 뭘 많이 걷어야 되니까. 세금 걷어야죠?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발전 과정에는 당연히 법지적이고, 측량 방법에서는 농촌은 도해고, 자, 도시적은 수치고, 그 다음에 2차 지적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거? 적극적 지적이다. 이제 그 기본 개념은 좀 이해하고 가자는 게.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27페이지에 보시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념이 나오죠? 이념 나오는데 그것도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요즘 옛날에 한 10회 때까지 나왔는데 지금 나온다, 안 나온다? 지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그 용어만 한번 이해하고 갑니다. 거기 이 제목이 지적 국정주의라고 써 있죠? 말 그대로 누가 정한다는 얘기니까. 국가가 정한다는 얘기예요. 국정주의 하면 누가 정한다고? 국가. 그 여기 경기도 파주시 금윤동 누가 정했어요? 국가가 정한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라고? 국정주의다. 그러니까 국정주의. 그 다음에 등록주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갑이 바다 매립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하면 토지가 생기죠? 이 땅은 못 팔아먹습니다. 거래 주체가 안 돼요. 왜? 항상 어디에 등록해야지만이 이 대장에 등록을 해야지만이 이 대장에 등록하고 이 대장 가지고 보존 등기하고 남한테 이전할 수 있는 곳이지. 대장에 등록이 한다면 거래 주체가 돼야 안 돼, 이거. 거래 객체가 안 된다. 그런 얘기지. 거래 객체가 안 되니까 항상 뭐 하라고 이거. 등록해야 된다. 등록. 자, 그래서 그 지적 등록주의 다른 말로 형식주의다. 아니죠. 거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효력을 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이제 공인중개사 하시려면 전국을 넓을 거 아니에요. 그 파주에 있는 시청에 있는 대장하고 저 어디 부산에 있는 대장하고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형식이 같은 공부에도 뭐 해야 된다는 게 등록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지적 등록주의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3번은 공개주의죠? 누군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본교부도 받을 수 있고 열람도 가능하다 그 얘기죠? 공개주의고. 자, 넘겨보시면 4번의 실적 심사주의예요. 자, 그 실적 심사주의는 뭐하고 이제 등기법하고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해주자는 거예요. 자, 이 실적으로 자, 혹시 논에다가 집 짓고 자, 세금을 답으로 내지 않나 그런 걸 검사해야 되지. 진짜 신청해 오면 항상 밖에 나가서 면밀하게 심사합니다. 그럼 등기관은 등기소에는 세금 받아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산세라는 세금이 등기소에서 받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등기관은 그렇게 심사할 필요 없어요. 뭐만 심사한다는 게 서류만 봐, 서류만. 그래서 형식적 심사인데 지적은 항상 세금을 정확히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면밀하게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적은 실적 심사고 등기는 뭐라고? 형식적 심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 아까 얘기한 대로 적극적인 그 직권 등록이에요.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반드시 세금 거두려면 자, 대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라고? 직권 등록이에요. 직권 등록.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다음 중 옛날에 이념이 아니고 하면 5개니까 자, 뭐를 실질적 심사를 형식적 심사라고 바꿔놓고 그게 답이었는데 요즘은 낸다고 안 낸다고 잘 안 내요.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출제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그 수험생을 우롱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롱해도 좋으니까 그런 문제를 이렇게 그런 문제를 한두 문제 내줘야 되는데 안 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지적과 등기의 비교 있죠? 그 지적과 등기의 비교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 9회 때 딱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나왔으니까 그것도 개념만 봅니다. 그래서 이거 29페이지에 박스 나오죠? 그래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에 그 비교가 이제 이동이라고, 비교란 말을 또 쓰기 싫으니까 이동이라 썼어요. 이동이 뭐라고? 차이점이에요. 다른 거죠.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러면, 자, 물론 이제 참고로 기능은 지적은 대장 생각하시고 토지에 대한 물리적인 사실관계. 등기는 당연히 권리관계 얘기죠? 그 다음에 담당 기관은 국토교통부고 행정부고 등기는 당연히 사법부고. 자, 그 다음에 신청방법을 한번 줄쳐보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지정은 직권등록이죠.
단독이죠. 그 다음에 등기는 뭐예요? 그게 신청이 당사자 신청주예요.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입니다. 뭐 그 개념을 한번 보자. 그래서 갑이 바다 매립했으면 자 대장을 반드시 만든다는 것은 세금밖에 받으려고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 직권 등록주의다 얘기한다. 직권 등록주의.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처음에 이제 답이라고 등록이 됐는데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인지 답에다 집 짓죠? 지치면 지목이 대로 바뀌니까 누가 신청하는 거 이거? 갑이 신청합니다. 이거 뭐로 고쳐달라고? 대로 고쳐달라고. 그래서 이제 자 당연히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자 그러면 자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누구 이름으로 자 아버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계속 세금 내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사람 죽으면 자식이 이 자식이 죽으면 또 손자가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이제 팔아먹으려면 등기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당사자가 뭐 해오는 거 이제 당사자가 신청해 오는 걸 받겠다. 이제 그런 얘기겠어. 신청해 오는 걸 받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민법 몇 조에 자 민법 이 186조에는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에 대해서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 하죠. 법률행위에서 물건의 변동은 이 물건의 변동 물건이 뭔데? 소유권 갑의 소유권 변동 득 실 변경하려면 뭐 하라고 이제 등기하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땅 팔아먹으려면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거 이거 등기한다는 얘기. 당사자가 신청해 등기합니다. 그럼 1번 신청하죠. 그럼 우리가 자 이것은 민법이고 이건 등기법입니다.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실체적인 계약관계를 맺으니까 얘가 파는 사람 매도인 얘는 뭐라고? 매수인 그렇게 표현해요. 매도인 매수인 그죠? 근데 이 등기부에는 이제 이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왜? 민법이 자 뭐라고 이거 등기하라 했잖아요. 등기 자 뭐 하려면 물건 변동하려면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민법이 정해놨어요. 사랑하는 갑 소유권자야. 너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뭐 하려면 물건의 변동 네 소유권을 뭐예요? 소실하려면 너 뭐 하라고? 등기하라니 등기라고. 법에 써놨잖아요. 법에. 제가 정한 거예요? 법이 정한 거예요? 이게 법이 정해놨어요. 법이. 그러니까 너는 뭐 하라는 얘기예요? 물건 변동하려면 너는 뭐 해줄 의무가 있다는 게 등기해 줄 의무가 있다. 이게 얘가 등기 의무자다. 그죠? 그러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을이라는 사람이 너 어디 무인도나 뭐예요? 지리산이나 어디 가서 도 닦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에 접촉할 일이 없어요. 근데 뭘 갖고 네가 돈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한테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 맺고 이 소유권이란 권리를 뭐 하고 싶으면 취득하고 싶으면 너 뭐 하라는 게 등기라고 하는 걸 해야지만이 뭐예요? 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취득할 수 있다. 얘가 뭐라고 이거 등기 권리자 얘기입니다. 등기 권리자 이렇게 등기 권리자다. 등기 권리자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쓸 때 민법에는 매도인 매수인 등기법에는 뭐라고 의무자 권리자 이렇게 써야 된다. 그런 얘기 의무자 권리자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런 얘기. 그래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이라는 사람한테 뭐예요? 부동산 처분할 때 자 이 사람이 의무자 이 사람이 뭐라고? 권리자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공동이에요. 이거 공동인청이다. 그러니까 공동인청. 그러니까 자 지적은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이게 들으면 이해를 해요. 지금 이해를 했죠? 근데 막상 문제가 나오면 또 이제 뭐예요? 들어본 것 같은데 아리까리해. 아리끼리끼리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외우는 거예요. 뭐라고? 지적이니까 뭐예요? 지적이니까 뭐라고 이거? 직권이겠구나. 이렇게 잠깐 생각하라는 게 지적은 직권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깐만 생각을 해보라는 게.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루 종일 가요. 또 며칠 있다 또 까먹어요. 또 까먹고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지. 그래서 여러분 그런 머리를 갖고 있다는 게 행복으로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게 머리가 기억에서 복잡해지면 오래 못 산다니까. 천재들이 오래 못 산다니까. 너무 생각이 너무 깊어갖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시원하니까 얼마나 오래 살아 이거. 그게 행복이라니까. 오래 사는 게 낫지. 그거 일찍 죽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게 반복적으로 잊어먹으면 하면 다시 한번 보고 잊어먹으면 하면 이렇게 보고 그래서 반복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60점이라는 게 이게 딱 좋은 거예요 이게. 고득점을 유하지 않는다니까. 몇 점을 합격해야 되는 거예요. 60점.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하여튼 있을 때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보면서 기억한다니. 지적은 뭐라고? 지니까 뭐예요? 직권이다. 지적은 지니까. 그래서 누구 무슨 옛날에 그런 이제 이런 노래를 들 때마다 직권이구나. 아주 습관적으로 하라. 습관적으로. 그게 중요하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밖에 만든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직권 등록과 신청주의 그 당사자 신청주의 거기에 이제 비교해서 직권 등록이니까 지적은 뭐예요? 그 모든 3,600만 필지에서 전국 토지 100%가 다 뭐예요? 대장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99% 하게 되면 0.1%는 1%는 뭘 안 걷는 거이고 세금 안 걷는 거 세금. 그런 얘기겠죠. 근데 자, 등기부는 뭐예요? 95%한 대략 95%는 한 90%예요. 90%. 90% 정도가 뭐예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뭐 한다는 얘기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등기부가 아직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없다니까. 왜? 당사자 신청주의니까. 그죠? 당사자니까 디귿이죠? 디귿이니까 뭐예요? 그 등기법은. 등기니까 당사자. 이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객체가 한번 줄쳐보세요. 객체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전국의 모든 토지. 왜? 지적이니까 지니까 토지겠죠? 근데 거기 토지등기제도는 토지등기부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건물등기부도 있으니까 토지하고 건물이 객체예요. 그 시험 문제 답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라 나왔냐면 자, 지적과 등기 모두 객체를 토지만으로 한정한다. X겠죠? 왜? 등기는 무슨 등기부도 있다고? 건물등기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이라도 객체하고 뭐예요? 거기 그 신청 방법 두 가지 있죠? 그거만이라도 한번 이해합니다. 자, 넘기세요. 자, 이제 올해가 이제 용어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자, 용어가 한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같아서. 왜냐면 너무 오래됐어. 안 나온 지가. 안 나온 지 오래돼서 한번 그 용어는 작게 별표 한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거기 그 노트에 18페이지 있죠? 그 18페이지, 19페이지 뭘 적어놨어요? 이거 용어를 쭉 한번 정리해놨죠? 정리해놨으니까 하여튼 그 내용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일단 지적 공부는 뭐예요? 줄칩니다. 지적 공부는. 우리가 지적 공부는 개수로 따지면 뭐예요? 개수로 따지면 8개입니다. 자, 왜 8개냐면 광의의 대장은 뭐예요? 4가지를 광의의 대장이라 하고 협의는 2가지입니다. 협의로는 토지대장과 뭐가 있어요? 임의대장 있죠? 넓은 의미의 대장은 4가지인데 협의로 따지면 작은 의미로 따지면 뭐예요? 2가지고 공유조명부는 뭐예요? 하나의 땅에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는 얘기니까 토지대장에 소유권자가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가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라면 뭘 지분을 적어야 되니까 뭘 작성해 줘야 돼요? 공유지 연명부라고 하는 걸 작성합니다. 따로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말 그대로 대지권이니까 아파트예요. 아파트는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자가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해요. 자, 그 4가지하고 그 지적도 임화도 있죠? 6개하고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장부가 있는데 7개죠? 그 다음에 그 아래 가로 열고 써 있어요. 뭐라고?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것을 포함한다 써 있죠? 그럼 우리나라는 등기부는 전산 등기부만 있어요. 전산 등기부만. 근데 이 지적 공부는 종이로 된 것도 있고 이 정보 처리한 것도 있고 2가지 형태가 2가지예요. 그런 차이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개수를 따지면 몇 가지라고? 8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음 중 뭐예요? 지적 공부로만 옳게 나열된 것이 아닌 거 나오면 요 8가지를 외우는 게 나아요. 왜? 8가지가 아닌 게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연속 지적도도 있고 부동산 종합 공부도 그거 뭐예요? 법상 지적 공부가 아니에요. 뭐 일람도 지번색인표 뭐 결번대장 등기부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아닌 걸 외우는 것보다 뭔 걸 외우는 게 나아 이거. 인걸 외우는 게 나아 인거. 인게 몇 가지라고? 8개가 뭐예요? 법에 정한 지적 공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번 연속 지적도 나왔죠? 시험에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연속한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 그 지적 측량을 안 해요.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뭘 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안 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의 파일을 이용해서 도면상의 경계점 등을 연결해갖고 쭉 연결할 수 있죠. 전산 처리됐으니까. 복사해서 접해놓고 연결하면 자, 작성한 도면에서 그 한마디로 그 경계점을 연결하다 보면 이 필지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그 주변의 도로라든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것인데 자, 그것은 측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내는 의미 한 글자만 그렇게 틀리게 내는 의미 아직도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거기 없는을 뭐라고 고쳐놓으면 있는이라고 고쳐놓으면 있죠? 그거 틀린다니까요. 없는을 있는으로 고쳐놓으면 틀리니까. 자, 우리도 여러분 오늘 나눠준 문제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있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볼 텐데 절대 뭐라고 있느냐 없느냐. 그 연속 지적도라는 단어가 보면 그게 뭔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뭐만 확인하면 돼요. 측량에 활용할 수, 측량을 안 하고 측량할 수 없다. 그것만 확인하면 돼. 그거를 꼭 잘 눈여겨보라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는 용어에서 나오잖아요. 이거는 자체가 큰 문제를 한 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공부할 때 보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다음 페이지 31페이지 그 소관청 나오죠? 소관청을 이제 그 출처입니다. 출처 보시면 뭐라고 써 있어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써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구청장이라고 얘기할 때 이 구청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는 뭐예요? 광역시, 특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광역시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나라 광역시는 몇 개 있어요? 광역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어요. 몇 개 있다고? 6개 있어요. 6개 여튼 간에 6개 있어요. 그럼 광역시에 뭐예요? 그 광역시 구청장은 민선이에요. 민선. 자치구니까. 근데 인구 50만 이상의 여기 이제 분당 있죠? 분당이라든가 여기 일산, 고양시라든가. 이런 거는 뭐예요? 구가 있지만 무슨 구예요, 그건? 그건 관선이다, 관선. 자치구가 아니에요. 안양도 그렇고. 그 파주는 뭐가 없어요? 구가 없죠? 그래서 구가 없으면 시장이 소관청이고. 만약 구가 있으면 뭐예요? 무조건 관선이든 민선이든 뭐예요? 구청장이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소관청이 된다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뭐라 하냐면 시험 문제 지적 뭐라고? 지적 소관청이란. 자, 지적 소관청이란 시, 군, 구를 말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틀린 말이에요. 근데 왜 틀렸냐고 아예 그 시험지 가져와갖고 뭐예요? 이렇게 칠판에 비교하면서 이게 왜 틀렸냐고 그래. 이 책 가져와갖고. 이게 왜 틀렸어요? 장자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 장자가 없어. 장자가. 여기 뭐라 써 있으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그죠? 그게 없다니까 그게.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뭐예요? 가져와서 또 계속 우겨 이거. 왜 이거나 뭐가 틀리냐고. 계속 얘기해. 장자가 없어. 장자가 없어. 그리고 계속 얘기해도 계속 몰아들었고 이거 가슴이 아픕니다. 뭐가 없다고? 장자가 없다니 장자. 그래서 그래서 만약 그게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꼭 뭐예요? 그 비빔밥 고추장이라든가 된장찌개나 꼭 보시고 장자를 한번 꼭 생각하세요. 장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막판에 그런 얘기 합니다. 왜냐면 이 답은 2번인데 자꾸만 3번 찍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9월달이나 10월달은 여러분 그 새우깡 있죠? 그 새우깡 잘 드시잖아요. 뭐 맥주 먹고 뭐 새우깡 잘 드시죠? 9, 10월에는 새우깡 먹으면 안 됩니다. 왜 그 선전이 그게 나와요. 손이 가요, 손이 가려고. 아무데나 탑도 아닌 데다 막 찍지 마시고. 절대 9월하고 10월에 절대 새우깡 먹으면 안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손이 가요, 손이 가려서 하여튼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리 한번 제가 얘기해야 된다. 뭐가 빠졌다고? 장자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필지는 뭐예요? 당연히 토지의 등록단이고. 그 다음에 거기 토지 표시를 4번을 주십니다. 토지 표시는 지적 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또는 이란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개수로 따지면 6개예요. 6개. 소재, 지번, 지목 3개. 그 다음에 면적, 경계, 좌표입니다. 슬그머니 문제 나오면 다음 중 옳은 거 내갖고 틀린 거 지문에 들어가면 거기 지번하고 지목 사이에 소유자를 슬그머니 집어넣습니다. 소유자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소유자는 권리지 표시사항이 아니에요. 토지 표시.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니까. 자, 보시고. 그 다음. 뭐, 지번은 뭐예요? 당연히 공부에 등록한 번호고. 넘겨보시면. 자, 지번 부여 지역이 중요해요. 지번 부여 지역은 1번에 줄쳐보시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뭐로서 이거 단위 지역으로서. 자, 니동 또는 이에 준한 지역을 말한다 써있죠? 그러면 니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가 3,600만 필지가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자, 휴전선 임진각부터 1번이라고 해서 여러분 임진각이 가까운데 1번에서 여기 제주도 마라도 있죠? 마라도까지 3,600만 이렇게 번호를 정하지 않아요. 자, 번호를 정하는 지역이 뭐예요? 정해져 있는데 그 작은 세타가 자, 도시는 동이고 금융 동.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방은 뭐라고 이거 니동이라. 예컨대 만약에 옥산리가 있어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 옥산리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월퍼리가 있어요. 월퍼리가 있다. 월퍼리. 자, 그럼 옥산리에 모든 뭐예요? 수필지 토지가 있죠? 여기에 이제 번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어디에도 이 월퍼리에도 뭐예요? 월퍼리에도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번호 부여합니다. 물론 자, 지번 부여적을 달리해서 옥산리에 100번지가 있고 월포리에 100번지가 있는 거 이건 다 뭐예요? 상관없어요. 왜? 뭐가 틀리니까? 저희가 틀리니까. 지번 부여적이 다르니까. 근데 같은 옥산리에 100번지가 2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된다니. 그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뭐냐 나오냐면 이에 준한 지역 있죠? 그거 출시돼. 이에 준한 지역. 그 이에 준한 지역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섬지역이에요. 도서지역이에요. 도서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섬도자, 섬섭자입니다. 도서지역이다. 도서. 그 섬지역이에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그 이에 준한 지역이란 뭐예요? 읍면을 말한다. 그러면 튄다는 게 뭐가 아니라고? 읍면은 뭐예요? 읍면은 뭐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니보다 뭐예요? 앞선 개념이에요.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 읍 옥산리 읍이 뭐예요? 리보다 크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읍면이 아니라 뭐라고? 읍면이 아니라 섬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읍면 나오면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3번의 지목도 이제 용어의 답으로 나왔어요. 뭐라고?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 동그라미, 용도. 항상 뭐예요? 지목은 용도 지목 생각하세요. 용도 지목, 용도 지목.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왜? 시험에 나오면 뭐예요? 주된 형질, 주된 지형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니까요. 주된 형질과 지형이 아니라 뭐예요? 주된 용도예요. 용도, 용도. 지형과 형질이 아니라 용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4번 면적은 아까 봤죠? 무슨 면적이라고? 수평면상의 넓이에요. 수평면상의 넓이다. 수평면상의 넓이. 입체가 아니라 뭐라고? 수평면상의 넓이다. 그 다음에 5번 경계는 그 경계점을 직선 있죠? 그 경계점을 직선 동그라미 직선. 뭐로 연결하는 거예요? 곡선이에요? 직선이에요?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도면상에 볼 때는 농촌 같은 경우에 이 필지배열이 불규칙하니까 이런 식으로 필지가 나열되어 있으면 이 선이 경계인데 이게 꼭 뭐처럼 생겼어요 이거. 곡선처럼 뭐예요? 그려진 것 같죠? 근데 이걸 뭐예요? 잘게 나누면 뭐라고 이거? 다 뭐로 직선이 연결된 거. 항상 경계라는 건 직선입니다. 그러면 이제 경계를 주쳐보시면, 자, 경계점을 주쳐보시면, 경계점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뭐로서 이거? 굴곡점으로서. 그 지적도나 임야도의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도의 형태 동그라미, 도의 형태. 경계점 좌표 높이의 무슨 형태로?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 말하죠? 점. 자, 좌표 형태 동그라미, 점 동그라미. 그러니까 경계점은 핵심어가 뭐냐면, 도의 형태, 좌표 형태, 점이에요. 맨 끝에 점이 먼저, 경계점 하면 경계점이니까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점이 나와야 돼, 일단 점이. 이 책을 통틀어서, 여기 용어를 통틀어서 맨 끝에 점이란 말이 나오는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계점 하면 맨 끝에 뭐가 나와야 돼? 점이 나와야 돼. 근데 경계점 해놓고 뒤에 점이 안 나오면 그 말은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거 틀린 말이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 하라는 게. 경계점 하면 맨 끝에 뭐라고? 점을 말한다. 이제 좀 눈이 좀 들어오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도의 형태하고 좌표 형태. 그러면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자, 필지와 필지를 구획하는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뭐예요? 구획이라고 하는 게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선의 무슨 점이냐면 선의 굴곡점. 한마디로 뭐예요? 선의 굴곡점이라는 건 굴곡이라고 하는 건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 무슨 점이라고?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 이 굴곡이라는 게 꺾인 점입니다. 이 꺾인 점이에요. 꺾인 점. 이 꺾인 점이 뭐예요? 꺾인 점이 뭔데? 이게 바로 이제 뭐예요? 꺾인 점이 경계점인데 이 경계점을 이렇게 뭐예요? 지적도 임야도처럼 도의 형태로 그림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축척이 500분의 1 땅값이 비싼 적은 필지와 필지를 나누는 뭐예요? 선의 꺾인 점이 직각으로 꺾여요. 이렇게 직각으로. 직각으로 꺾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각으로 꺾인다는 거죠. 근데 이 직각으로 꺾인 것은 이 그림 형태가 아니라 뭐예요? 여기는 뭐가 있으니까 이 점은 y하고 x라고 하는 뭐가 만나는 거니까 이거. 좌표 개념이니까. 이거를 뭐라고? 자, x와 y점에 뭐예요? 자, 수치 좌표로 등록하는 거 있죠? 그게 경계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촌지역은 도의 형태, 그림 형태. 도시지역은 무슨 형태? 좌표 형태. 그 점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경계는 이런 경계점과를 뭐로 연결했어요, 이거? 직선으로 연결한 거예요. 직선으로 연결한 선이다. 그 얘기죠. 자, 경계점을 잘 봐보시고. 그 다음에 그 33페이지 토지이동 있죠? 토지이동을 줄칩니다. 뭐라 써 있어요? 토지 표시를 뭐 하거나 새로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게 토지이동이에요. 이동은 달라졌다는 얘기니까. 자, 처음부터 없었던 게 생기는 것도 이동이고, 변화가 생긴 거죠? 바다가, 뭐가 이제, 바다가 뭐예요? 바다를 매립해서 뭐예요? 새로운 게 생겼으니까. 그것도 변화가 생긴 거니까. 달라진 거니까. 그 다음에 있는 거 변경하는 거거나 아예 없어진 것도 변화 생긴 것이죠. 최초의 바다 매립에서 땅이 생긴 거나 그 땅이 뭐가 된 거나 바다가 된 거나 뭐가 생긴 거니까. 달라진 거니까. 이동이 생긴 거니까. 이게 다 뭐라고? 토지 이동이다. 자, 그 다음에 신규 등록은 신자가 새 신자예요. 줄치세요. 자, 신규 등록이란 일단 새로 조성된 동그라미, 새로 조성된. 그러니까 뒤에 안 읽어봐도 뭐예요? 신규 등록은 새 신자니까 무슨 단어가 앞에 붙어야 돼요? 새로. 그 말이 붙어요. 그게 신규 등록이에요. 새로 나오는 신규 등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말 보시면 등록이 뭐가 된 거예요, 이거? 등록이 전환됐어요. 등록이 전환됐다. 그럼 우리가 자, 지금 공부하면서 대장은 뭐예요? 딱 두 가지입니다. 무슨 대장하고 무슨 대장? 토지 대장하고 뭐예요? 임야 대장 딱 대장이 두 가지죠? 그러면 등록이 먼저 되는데 토지 대장에 먼저 등록하겠어요? 임야 대장에 먼저 등록하겠어요? 임야 대장에 먼저 등록이 됐겠지. 왜? 임야 대장하고 토지 대장을 뭐예요? 값어치로 따지자면 자, 우리가 원칙적으로 임야 대장에 등록한 땅하고 토지 대장에 등록한 땅을 원칙으로 예외돼 있지만 원칙으로는 어떤 게 더 비쌀 것 같아요? 토지 대장이 비싸지. 그러니까 싼 거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거? 비싼 거로 가야 되겠죠, 이렇게. 토지 대장으로 비싼 거에서 어디로? 비싼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싼 거 어디에 임야 산에다가 깎아서 여기다 뭘 줬다는 얘기예요? 집을 져서 뭐예요? 이 등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환됐고 바뀌겠죠? 이거는 안 틀리겠죠?
이걸 틀린 사람은 대단한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집을 푸시고 여기다 흙을 벗어 뭘 만들겠다는 게. 그 산 만들겠다 그 얘기죠? 대단해. 난 이걸 틀리는 분 난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념이. 그 손이가요, 손이가. 그런 개념이니까. 본인 아무데나 갖고 찍는 거 저기인데. 항상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디로 받게 된다고? 임야에서 뭐예요? 토지 대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등록이 전환됐다. 그런 개념이에요. 잘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분할 합병 얘기인데 분할은 안 하는 것이고 합병 합하는 거죠? 근데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합병은 그냥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한다 그랬죠? 근데 그 2필지 이상 중간에 뭐라고 지적 측량을 실시해서 하나로 합한다. 그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가만히 슬쩍 집어넣으면 중간에 지나가다 아무 생각 없이 틀릴 수 있으니까 절대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고? 측량을 안 해. 합병은 측량 안 한다. 왜? 토지를 분할하면 분할하게 되면 나누죠? 그 땅이 두 개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두 개라는 얘기예요. 그 새로 생긴 땅은 대장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새로 만드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그 측량을 다시 합니다. 근데 합하는 것은 뭐예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한다는 얘기죠? 그냥 그러면 그 대장상 면적을 더하면 돼. 더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도면상에 뭐예요? 이렇게 이 끝에 뭐예요? 바운드리 있죠? 이게 측량하지 않고 이게 그냥 경계가 되는 거예요. 다른 토지와 구별하는 거니까. 절대 합병은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측량하지 않는다 보시고. 자, 뭐 지목 변경은 어려운 게 아니고 넘기세요. 자, 6번에 뭐가 나와요? 이제 축적 변경이 나옵니다. 축적 변경. 그 축적 변경을 잘 보자는 거예요. 그 축적 변경은 우리가 뭐예요? 축척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줄이는 겁니다. 축척은 줄이는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의 뭐예요? 지적법에서 이 법에서 쓰는 축척은 종류가 몇 가지일 것 같아요? 종류가. 자, 축척은 뭐예요? 치시죠? 몇 개 것 같아요? 7개입니다. 몇 개라고? 7개 축척이. 그래서 몇 분의 몇부터 이렇게 6천분의 1부터. 자, 그 다음에 뭐가 있고? 3천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24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600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500분의 1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가장 소축척이에요. 여기가 당연히 뭐 이게 대축척이고. 이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500분의 1로. 이게 대축척이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지금 교실에 앉아 있는데 이 교실이 가로가 뭐예요? 가로가 30m. 세로가 뭐라고 이거? 20m. 자, 이 정도 된다고 보자. 이 정도. 그럼 내가 앉은 이 교실이 내 땅이라 하면 내 땅이 뭘 이용해서 이제 축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어디에 우리가 지적도 얘기할 때 지적도는 법에서 자, 지적 측량 시행 규칙에 자, 이런 식으로 가로가 몇 센치라고? 가로 40cm. 세로 몇 센치라고? 3cm죠? 이렇게 3cm.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 정도 크기로 만들려고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치북만한 걸로 만들어갖고 국민들한테 내 땅이 어떠한 모양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하고 이웃하고 있고, 이거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말 그대로 축척은 뭐예요? 축소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하는 거라고? 축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하는 걸 뭐예요? 크게 하는 걸 대소에 이게 나오죠? 그 축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어요. 확대라 하는 거지. 축대도 이따 하지 마시고, 여름에 비만이 오면 축대 무너진다.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축소예요, 축소. 그 만약에 축소가 얼마예요, 이거? 1000분의 1이에요. 자, 1000분의 1이면 일단 30m는 뭐예요? 3000cm. 적어도 어디에? 적어도 1m가 100cm라는 거는 뭐예요? 그건 까먹고 그런 거 아니죠? 무슨 머피의 법칙이니 뭐니 시험장 가니까 바로 까먹 이런 거 아니겠죠? 설마 아니. 자,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거 0 3개 지우면 몇 cm 이게 3cm. 몇 cm라고? 3cm도 3cm. 그럼 당연히 뭐예요? 20m니까 몇 cm? 2cm. 2cm겠죠? 2cm. 그죠? 2cm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축적으로 옵니다. 얼마로? 500분의 1. 500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공 2개 지우고 얼마? 5, 6, 30이죠? 이제 몇 cm로 가는 거예요? 6cm로 갑니다. 몇 cm로 간다고? 6cm로 갑니다. 6cm 이렇게 6cm. 당연히 뭐예요? 5, 4, 20, 4cm로 가죠? 4cm. 4cm로 갑니다. 4cm. 자, 그러면 이 1000분의 1에서 500분의 1로 가게 되면 그 몇 배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 2배 그러려다가 갑자기 4배 소리가 나니까 숨이 멎는 것 같은 갑자기 흔들리는 것 같아요. 자, 4배입니다. 4배. 이 4배. 근데 여러분이 모르는 것 같으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이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축적 변경이 뭔가를 한번 이해를 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축적 변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분명히 요 조그마한 뭐예요? 조그맣게 그리면 지번이 100이고 자, 지목이 전이면 지번이 만약에 200으로 바뀌면 이 규모가 작으니까
자, 이게 달라졌죠? 그 달라진 거에서 정리하기가 불편하니까 뭐 하라니까 이거. 크게 그려서 하라 돼. 크게 그려서. 이게 축적 변경.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뭐가 나오냐면 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배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는 분명히 지적도만 써 있어요. 뭐만 써 있다고? 지적도만 써 있다니죠. 근데 꼭 출제 안 하면 여기다 임야도 집어넣어. 그래서 꼭 뭐라고?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돼.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 지적도에 등록돼 있는 뭐라고? 경계점의 정밀성을 높여갖고 국가가 뭐예요? 더 크게 그려야지만이 이 도면 중에서 뭐예요? 면적을 더 보다 정밀하게 산출할 수 있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임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어디에서만? 지적도에서만 그렇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적 변경할 때 이 치읓이나 지읒은 뭐예요? 이게 무슨 의미야? 이게 치읓이에요, 치읓. 항상 축적 변경하면 뭐예요? 같은 치읓이니까 뭐만 나와야 돼? 지적도만 나와야 돼, 지적도만. 뭐 오면 안 된다고? 임야도 오면 안 된다, 임야도 오면. 이해하셨죠, 그거? 그게 중요한 단어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나눠진 그 프린트물의 문제지에 그 1번은 뭐예요? 1번은, 자, 1번은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특성 중 뭐예요? 등록 방법에서 지적원 소이죠? 지적 동그라미. 지적원 그러니까 지이니까 뭐예요? 지니까 뭐예요? 당사자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이거? 직권이 나와야 돼. 직권. 그죠? 그래서 당사자 신청지와 공동을 취하고 등기는 직권과 당소 신청이니까 바뀐 거죠 이게. 두 개가 바뀐 거예요. 두 개가 바뀌어서 그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왜? 심사 방법은 지적원 실질이고 등기는 형식이니까 그 뒷문장은 맞아요. 뭐 때문에 틀렸다고? 앞문장 때문에 틀린 거예요. 앞문장. 자, 그 다음에 2번에 합병 나오죠? 합병이 나오게 되면 자, 무슨 단어가 두 필지 이상을 하나로 합하는 건데 무슨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을 절대 안 해요, 합병하고. 합병하고 측량은 친한 게 아니야. 그 합병 단어가 보이는데 측량이 보이면 무조건 틀린 단어예요, 이거. 자, 한다, 뭐 안 한다? 안 한다, 아니게요. 그 다음에 3번의 연속 지적자는 왜 틀렸냐면 그 뒤에 자, 측량의 세 번째 줄에 측량에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없느니라는 이거 한 글자 때문에 틀린 거야. 없느니, 있느니,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죠? 그게 시험장에 가면 눈에 딱 보일 것 같아, 안 보일 것 같아? 안 보여. 미리 연습해야 돼, 미리. 연속 지역도 하면 없는, 연속 지역 측량할 수 없는 이런 생각을 꼭 해두셔야 된다니까. 자, 그렇게 해두시고 이해해두자. 자, 그 다음에 지보는 좀 쉬었다 할까요? 네.